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그리고 완전 진짜 처음 하시는 분은 지금 하는 것부터가 슬슬 조금씩 어지러워집니다. 조금씩.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거래의 8요소를 가지고 분석을 해나가는 과정이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으니까 감안하시고 한번 계속 연습하시면 돼요. 7번부터 계속 갈게요. 자, 프린트입니다. 프린트 7번. 대여금.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받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니까 돈을 중심으로 돈이 들어오죠. 들어오면 차변. 그러니까 오늘 지금부터는 그냥 아예 계정 과목만 쓸게요. 현금 이런 식으로. 이자를 받은 거니까 30원이죠. 그다음 굳이 따지면 거래 요소는 자산의 증가. 그다음에 이자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 그죠? 거래 요소는 수익 발생. 이제 그게 않고 분계만 이제 주가 오늘부터 주는 분계니까. 그다음에 이거 수익이죠. 수익인데 딴 놈이랑 같이 있냐 혼자 있냐? 혼자 있다. 그래서 무슨 거래? 손익거래죠. 이제 그것까지 하셔야 돼요. 이제 그것까지 하셔야 돼요. 그다음 8번.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 사왔다. 그럼 상품이 들어와야 나가요? 들어오죠? 들어오면 차변. 차변의 상품. 800원. 거래 요소는 자산의 증가. 그러니까 아까 시작할 때는 자산의 증가 이런 거 먼저 썼잖아요. 원래는 1단계가 1순위가 거래 요소, 이제 결합관계 표시가 1순위예요, 원래는. 그런데 결론적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분계가 1순위입니다. 분계가. 그다음 다시 외상으로 샀죠?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외상가 갚아야 돼. 그럼 갚을 때까지 쓰는 말이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죠. 그러니까 부채의 증가 이런 거 이제 머릿속으로만 하고 쓸 때는 외상 매입금만 쓰는 거죠. 자, 비용이나 수익이 있다 없다? 없다. 비용이나 수익이 없으면 교환거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9번. 이 외상값을 현금으로 지급 갚았어요. 외상값 갚았어. 근데 먼저 하는 건 돈부터 하자. 돈. 쉽게. 돈이 들어왔냐 나갔냐? 나갔다. 나가면 대변. 나가면 대변 500원. 그리고 왜 나갔냐 했더니 외상값 갚았대요. 그럼 차변에 뭐? 외상 매입금이 감소되는 거죠. 그리고 외상 매입금은 원래가 대변에 있던 거죠? 부채니까 대변. 근데 갚았으니까 차변. 반대쪽에 왔죠. 없애줄 때는 역분계. 없애줄 때는 역분계. 아까 했던 거 그거.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오늘 이 시간 비용이나 수익이 비용 부채 자산이니까 비용 수익 없죠? 비용 수익 없는 거래가 교환 거래. 구분할 수 있겠죠?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근데 오히려 진짜 별것도 아닌데 늘 하던 게 시험에 나오면 상관없는데 가끔 진짜 이거 가끔 하고 심지어 진도 끝날 때까지 오늘 이거 안 나오죠? 오늘만 나오지 안 나와요 앞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까먹어.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자, 결합관계도 출제는 된다. 그리고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는 항상 같이 나온다. 그리고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무조건 일치한다. 대차평균의 원리까지. 자, 계속 갑니다. 10번.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 팔았어요. 상품을 팔았는데 여러분 책에는 여기 원가가 있구나. 원가를 빼먹었네. 원가가 500원이에요. 사실은 나중에 하겠지만 이 상품을 파는 거는 여러 가지 회계 처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품을 사고 파는 건 예를 들어 비싼 물건 이런 것 만약에 제가 피아노 가게다. 그럼 피아노면 하루에 뭐 피아노를 100대 1000대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대 팔 때도 있고 못 팔 때도 있어. 이런 회사가 있고 아니면 편의점이야. 편의점은 손님이 하루에 한두 명만 오면 편의점 문 닫아야죠. 편의점에 손님이 하루에 100명, 200명, 500명씩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회계 처리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지금 여러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일단 한 가지로만 할게요. 일단은 상품을 팔면 매출하면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일단 잡아요.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잡습니다. 근데 물건값 받았냐? 안 받았네. 외상으로 했네. 그럼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 외상 매출금으로 적습니다. 그 다음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 책에 답은 옆에 있으니까 끝난 게 아니고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이 나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나가면 대변에 상품이 나갑니다. 근데 원가가 500원짜리야. 500원짜리. 그리고 이 팔린 상품의 원가, 매출한 상품의 원가니까 매출원가라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이 방법으로 하는 걸로 가정합시다. 이 방법으로 하는 걸로. 분계가 두 줄이라고 생각하세요.
900원짜리 분계랑 500원짜리 분계 두 줄로 생각하시고 이때 매출은 수익이고 매출원가는 비용입니다. 그럼 따로 떼보면 이거 수익이 발생했는데 딴 놈 없죠? 분계가 두 개라고 생각하세요. 두 개라고. 그럼 또 비용이 발생했는데 역시 이것도 따로죠. 분계가 따로따로 생각하면 이것도 손익거래고 이것도 손익거래니까 손익거래라고 한 겁니다. 아니 하나의 분계니까 자산도 있고 수익도 있지 않느냐 이러면 좀 헷갈리니까 분계를 두 개로 생각하자고요. 손익거래 이렇게 두 개라고 생각하자고요. 딴 거 따지지 마세요. 이건 안 나와요. 시험에는 이런 거 안 나와. 요거는 안 나와요. 따지지 말고 이 분계 요거를 봐두세요. 자, 그럼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900원, 원가 500원짜리를 900원에 팔았으니까 400원 이익이라는 거 알 수 있고 11번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받다. 그럼 돈 들어왔으니까 들어오면 차변에 현금 들어와요. 500원. 그리고 돈 들어온 이유가 뭔가 했더니 외상값 받은 거래. 그럼 외상매출금 없어진 거죠. 외상값 받을 게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하는 게 이제 오늘의 숙제.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에 있는 그 예제 1번 있죠. 1번부터 11번까지 요거를 여러분이 오른쪽 답을 다 가리고 스스로 할 수 있게 오늘 가셔서 식사하시고 복습하실 때 꼭 해보세요. 이거 잘하면 앞으로 회계 잘할 수 있어요. 물론 시험에는 이거보다 어렵게 나오겠지만 지금 초보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자체가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지금부터 또 전기를 해야 되네. 전기라는 거, 계정에 옮겨 적는 전기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리고 참 프린트에 보면 그 예제 2번에 분계만 38번까지 쭉 있거든요. 다 근데 그 중에 물론 아직 설명이 안 됐거나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다른 건 좀 그래 얼추얼추 할 수 있겠는데 그나마 그 중에 좀 어려운 게 20 체크해 두세요. 20, 21, 22, 23, 24. 20번부터 24번까지 이 부분이 처음 하는 사람은 뭐 헷갈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려니 하고 그 다음에 25, 6, 7, 8 여기도 좀 어려워요. 근데 그 위에는 아마 그냥 웬만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20번부터 결론은 28번까지는 좀 어렵다. 일단은 나름대로 해보시고 답은 오른쪽에 또 있죠. 답은 있으니까 답 보고 하셔도 되고 질문은 다음 주에 질문할 거 있으면 수업 시간 아니고 쉬는 시간이나 질문하시면 되고 아니면 저기 카페가 아니라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일단 예제는 넘어가고 그리고 넘어가서 지금부터 전기인데 여러분 책이 어디냐 하면 전기가 어디냐 70페이지. 지금부터 70페이지로 갑니다. 분계는 이제 지금 했으니까 이제 전기를 할 거예요. 분계를 결론적으로 왜 했냐면 결론은 장부에 적기 위한 기록, 준비예요. 모든 걸 장부에 적어야 되는데 장부에 적기 위한 준비를 한 게 분계고 자 지금부터 이제 전기를 합니다. 총계정원장이라고 있어요. 총계정원장은 지금까지 있던 모든 계정, 현금, 상품, 건물, 기계, 차량, 뭐 대여금, 차입금, 외상매출금, 미수금, 선거금 등등등등등 이런 모든 계정을 한 군데 모아놓은 게 총계정원장이고 그럼 거래가 발생한 것을 원장에다 이제 하나하나 옮겨 적는 것이 전기입니다. 그래서 전기는 분계를 해당되는 각 계정으로 옮겨 적는 걸 전기라고 합니다. 적는 방법은 분계 해당 과목을 찾아서 분계할 때 차변에 있었으면 차변에 적고 대변에 있었으면 대변에 적으면 돼요. 그리고 상대 계정 과목 2개 이상이면 제조와 이런 건데 뭐 이건 지금 설명 그냥 말로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문제를 풀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프린트에는 요 5가지고 이제 칠판에는 5가지고 거래가 5개죠? 4개인가? 하나 둘 셋 넷 4개밖에 안 되네. 그리고 프린트에는 7개예요. 자 프린트 몇 페이지냐? 예제 3번. 프린트 예제 3번은 7개죠. 많은 건 여러분 오늘 선물로 드릴 테니까 오늘 다음 주에 오시기 전까지 이걸 해보시고 일단은 이걸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자 지금부터 자 1번부터 이거 딱 4개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설명 다 할 거예요. 잘 보세요. 1월 1일 현금을 50만 원 출자하여 개업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분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돈 들어온다 나간다. 돈이 들어와야 나가요. 이거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들어오죠. 출자라는 단어 지금 몇 번 설명드렸죠. 돈이 회사에 돈 들어온다. 50만 원.
그 다음 출자할 때 시작할 돈이 장사 미천 자본금이다. 자본금 50만 원. 그렇죠? 자, 이거 적는 건 그냥 지켜보세요. 지켜보시고 지금부터 총계정원장에 계정이 이게 몇 개가 필요하더라. 잠깐만요. 현금, 외상 매출금, 상품, 외상 매입금. 잠깐만. 외상 매출금이 없었나? 없었네. 외상 매출금이 없었네요. 상품, 외상 매입금, 그 다음 자본금, 매출액, 이건 그냥 보시면 돼요. 예, 여기까지네. 자, 보세요. 다시. 자, 지금부터 분개는 했죠, 이제. 분개한 것을 우리 회사는 모든 계정이 다 합쳐보니까 7개밖에 안 된다. 실제로는 뭐 한 100개도 되겠지만 7개밖에 없다고 가정하고 지금부터 분개한 걸 갖다 적을게요. 현금 나왔죠? 현금 계정 찾아갑니다. 어느 변에 있어요? 차변에 있죠? 차변에 갑니다. 금액 50만 원 적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다가 그냥 현금만 적으면 일단 현금이 들어온 건 알겠다. 근데 들어온 건 알겠는데 이게 물건 팔고 돈 들어온 거냐, 돈을 빌린 거냐, 훔친 거냐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현금 적은 반대쪽에 보면 자본금 써 있잖아요. 여기다 반대쪽 거, 즉 상대편 계정 과목이다. 그래서 상대 과목, 상대 계정 과목이라고 그래요. 상대 계정 과목, 자본금 적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자본금 나왔죠? 자본금 찾아갑니다. 어느 변에 있죠? 대변에 있죠? 대변에 50만 원. 대변에. 그리고 앞에다가 상대편 반대쪽에 있는 현금을 적습니다. 자,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지금 분개한 걸 보니까 차변 대변 두 개 있죠? 계정에도 두 군데 적어요. 그리고 현금 계정 차변과 자본금 대변 서로 반대쪽에 적죠? 당연히 차변 대변 두 군데니까 여기도 차변 여기도 대변 서로 달라요. 그리고 상대편 서로 상대방에 있는 계정 과목을 적는다. 기억하세요. 물론 프린트해 보면은 7개고 지금 여기 4개인데 바빠서 그런 거고 책에 1번이 그거죠. 책에는 100만 원이에요. 그거를 밑에 보면은 계정이 책에는 8개잖아요. 프린트 8개죠. 그럼 여러분 집에서 할 때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T 계정만 8개 빈 걸로 그려놔요. 8개 빈 걸로 그리세요. 밑에 답은 있지만 답 가리고 빈 걸로 8개를 그리세요. 8개를 그린 다음에 분개해서 하나하나 옮겨 보세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자, 2번 갑니다. 여기 보세요. 상품을 30만 원 매입하고 그중에 10만 원은 현금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대요. 자, 분개. 일단 뭐가 들어와요? 상품 샀으니까. 상품이 들어오죠. 들어오면 차변이었죠? 차변의 상품 30만 원. 그중에 10만 원 현금 줬대. 돈 나가죠? 나가면 대변이었죠? 대변의 현금 10만 원.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 입금. 바쁘니까 외상, 매, 입금. 자, 일단 분개했죠. 대차합계는 맞아야 돼요.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무조건 일치해야 된다. 자, 분개했으면 갖다 적자. 잘 보세요. 자, 어디부터? 상품 계정 찾아갑니다. 여기 있네. 어느 변에? 차변에. 30만 원 적으면 되죠? 그리고 앞에다 뭘 적으랬죠? 상대방, 반대쪽 거. 반대쪽 걸 적어야 되는데 얼라리 반대쪽에 2개야. 그럼 2개를 다 쓰기 바쁘잖아요. 못 쓰잖아요. 그럴 때 쓰는 말이 제주한데 근데 문제는 우리 시험에는 이런 제주한 안 나와요. 하나씩밖에 안 나와. 쉽게 생각하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만 하세요. 오늘만 제자라고 하는구나. 그냥 2개 있으면 2개 적으면 되는데 2개 그럼 이상하잖아요. 제좌. 그 다음 현금 있죠? 현금 찾아갑니다. 대변에 있죠? 대변에 갑니다. 대변. 그리고 상대 과목 반대편 뭐 있죠? 상품. 요거 해보셔야 돼요.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프린트 있는 문제 가지고 연습해 보세요. 이것을 안 보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앞으로 회계 점수 고민 안 해도 돼요. 즉 이 거래
문제만 보고 이것도 안 쓰고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지. 문제만 딱 보고 그래 분계가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되면 계정에 이렇게 이렇게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를 훈련을 자꾸 하시면 앞으로 회계는 잘할 거예요. 진짜로. 그다음 외상매입금 갑니다. 외상매입금 대변에 있죠? 대변에 갑니다. 20만 원. 그리고 반대편 상대 과목 반대편 상품. 이것만 잘하시면 돼요. 지금 이 부분만 잘하시면 앞으로 회계 잘할 거예요. 진짜로. 근데 시험에는 그대로는 안 나와요. 물론 나올 때도 있어요. 나올 때도 있지만 잘 안 나와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앞으로 모든 우리 회계상 기록 방법이 이렇게 분계하고 전계하고 분계하고 전계하고 이겁니다. 근데 이게 또 반복되면 거꾸로도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밑도 끝도 없이 봐요. 시험 문제로 이게 나왔어. 시험 문제 이게 나왔어요. 딴 거 보지 마세요. 얘만 나왔어요. 얘만 보고 여러분들은 분계하래. 분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딴 거 보지 말고 얘만 보세요. 얘만 보고 분계하라면 분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어떻게? 여기가 자본금 계정이죠? 얘가 주인이잖아요. 자본금 계정 어느 변에 있다? 대변에 있다. 그럼 자본금이 대변에 있었다는 얘기죠. 맞잖아요. 자본금이 대변에 있었다는 얘기고 50만 원. 그리고 얘는 반대편 거 쓴 거잖아요. 그럼 반대편 거 쓴 거니까 현금이 차변에 있었겠지. 이렇게 뽑아낼 수 있겠죠. 그죠? 가능한 거죠. 이제 이걸 왔다 갔다 하셔야 돼. 이렇게 왔다 갔다. 진짜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나온 적도 있어요. 최근에도 있어요. 어쨌든 그건 떠나서 일단 계속 합시다. 3번 저렇게 3번 상품 60만 원. 근데 원가는 20만 원이래. 20만 원짜리를 60만 원에 팔았어요. 현금 받고 팔았어요. 상품 팔았어요. 근데 상품 팔 때 분계는 원래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자 물건 팔았으면 매출로 보자. 60만 원. 60만 원. 현금 받고 팔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60만 원 들어온다. 자, 분계 하나 끝났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그리고 동시에 자, 상품이 나갔어. 상품이 원가 20만 원짜리가 팔렸어. 나갔죠. 그리고 이만큼은 팔린 상품의 원가니까 매출원가라고 하더라. 매출원가. 이 부분은 좀 처음 하는 사람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고. 자, 이제 적어볼게요. 분계는 따로따로라고 생각하세요. 왜? 60만 원짜리 따로, 20만 원짜리 따로 이렇게. 그래서 현금 계정 차변에 상대 과목 매출 금액이 60만 원. 그 다음 매출 나왔으니까 매출 계정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상대 과목 현금 60만 원. 자, 여기서도 잠깐. 현금 계정에는 매출이라고 적고 매출이라고는 현금 적죠? 그럼 서로 이렇게 반대쪽에 동일한 금액이 적혀 있죠? 그럼 나중에는 좀 더 연습했다면 이것만 보고도 아까처럼 분계를 뽑아낼 수도 있고, 그리고 현금 계정에 차변에 매출로 적히겠다도 생각할 수 있으면 최고죠. 오늘 생판 처음 하는 사람은 벌써 어지럽겠지만 어쨌든 지금처럼 조금만 그대로 따라서 연습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만 하면 되는데 그 연습할 시간이 있네 없네 그러면 어쨌든 할 말이 없어요. 어쨌든 조금만 연습. 그 다음 계속 갑니다. 매출원가 어디 갔냐? 매출원가 여기 있다. 매출원가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20만 원. 그리고 상대 과목 상품. 그럼 눈치학상. 매출원가에 상품 적었으니까 상품에도 매출원가가 적히겠구나. 어느 변에? 여기가 차변이면 여긴 대변에 적히겠지. 이런 식으로 유추할 수도 있으면 훌륭하죠. 매출원가 이렇게. 물론 저 분계 보면 상품 대변에 매출원가 쓰면 돼요. 이렇게. 마지막 이번 달 종업원 급여 1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급여 비용 발생 차변. 쉽게 하는 건 돈 나간 거부터 쓰는 거예요. 돈 나간 거 대변에 18만 원 현금. 나간 이유가 뭐냐? 급여다. 월급이다. 급여. 자, 계정에 적으면 급여 계정 차변. 급여 계정 차변에 상대 과목 현금 18만 원. 급여에 현금 적으면 현금 계정에도 급여가 적히겠구나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지금처럼 분계한 것을 해당 계정에 찾아다니면서 옮겨 적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전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뭐 이상한 질문 같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분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전기도 할 줄 알아야 돼. 분계도 잘해야 되고 전기도 잘해야 돼.
근데 굳이 따지면 분계가 더 중요할까요? 전기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분계죠. 당연히 분계죠. 왜? 분계 틀리면 여기서 만약에 틀렸어. 그럼 열심히 옮겨봤자 어차피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출발점은 분계.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합격하시고 사무소장님 이제 들어가셔서 업무 볼 때 물론 여러분이 처리하지 않고 밑에 직원이 있겠지만 결국은 직원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론은 분계예요. 왜? 분계를 물론 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전산 입력하겠지만 전산 입력할 때 분계 자체가 만약에 잘못되면 그 다음 모든 내용이 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공부할 때도 그렇고 실무에 나가서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결론은 분계예요. 분계를 잘하냐 못하냐. 분계 잘하면 회계 잘하는 거고 분계 못하면 말짱 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계 연습을 많이 해두세요. 예제 1, 2, 3번 가지고. 자, 지금 전기까지 했죠. 일단 전기까지 했죠. 전기 이건 조금만 따라 하시면 돼요. 전기까지 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여러분 책에 예제가 이렇게 많이 안 돼 있어서 최소한도로만 연습을 하는 거. 일단 시간만 많다면 전기하는 연습을 직접 시켜보겠는데 거기까지는 할 시간도 없고 일단 결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책에 74쪽 결산은 한마디로 하면 장부를 마감하는 겁니다. 자, 이제 기말이 됐어요. 일정기간 경과 후 즉 기말에 이제 1월 1일부터 12월까지를 가정했을 때 12월 30일을 되면 결산 클로징 마무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장부를 마감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 이 과정이 결산이다. 한마디로 장부 마감. 이때 장부 마감 절차가 있어요. 여러분 책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 2번, 1, 2, 3번. 동그라미 1번 예비 절차가 있고 동그라미 2번 본 절차가 있고 동그라미 3번 결산 후 재무제표 작성 절차가 있습니다. 예비 절차 제일 중요한 게 시산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시산표.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시산표 잘 나옵니다. 그 다음 본 절차가 결국은 장부 마감하는 거고요. 이때 마감할 때 순서가 1, 2, 3번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수익 비용 계정을 집합 손익 계정, 손익 계정에 대체해라. 수익과 비용 계정, 손익 계정 대체해라. 두 번째 손익 계정을 자본금 계정에 대체. 그리고 자산부채 자본을 차기율로 마감. 이거를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기억, 니은, 디귿 있잖아요. 기억의 손익계정 설정, 니은의 수익비용계정을 집합손익계정에 대체, 디귿의 손익계정 잔액을 자본계정에 대체, 리을의 자산부채 자본을 차기로 이월시켜라. 차기 이월. 요거 핵심은 줄이면 요겁니다. 수익비용 손익계정 대체, 그 다음 손익을 자본금으로 대체, 자산부채 자본을 차기 이월로 마감. 나중에 이거 복습하시면 되고. 자, 지금부터 또 일단 여기를 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지금 제가 한 거 여러분 아마 프린트에는 아까 저는 거래가 4개였잖아요. 분계 4개 가지고 전기한 거였죠. 근데 여러분 프린트에는 분계가 7개였죠. 7개를 전개하면 계정이 8개 나왔잖아요. 그걸로 하는 거고 저는 여기 7개예요. 계정이 7개밖에 안 돼요. 여기 보세요. 계속 보세요. 자, 지금 제가 하는 거 잘 보세요. 이거 시험에도 잘 나오는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시험에도 나옵니다. 차변, 대변. 따라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잘 째려보세요. 잘 째려보시고 연습은 여러분 책에 예제 몇 번이냐? 예제 4번? 예제 4번으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예제 4번 그거 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 보세요. 그리고 차변 합계, 대변 합계. 바깥쪽이 잔액. 자, 여기는 계정 과목. 자, 지금 제가 여기 7개 있잖아요. 그걸로 할게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현금. 자, 여기 차변 다 더하면 얼마죠? 얼마예요? 저거 암산 안 되면 곤란한디? 110만 원. 110만 원. 대변 합계는요? 28만 원. 됐죠? 지금 저기 있는 거 차변 합계, 대변 합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면 큰 금액 110에서 작은 금액 28 빼면 얼마죠? 110에서 28 빼면 얼마죠? 이거 암산 안 되면 빨리 계산기 준비하세요. 계산기, 쌀집 계산기. 공학용은 안 되고. 얼마예요? 82만 원. 이거 암산 안 되는 분 빨리 계산기 준비하세요. 얼른. 그 다음 두 번째는 상품이죠. 상품. 차변합계 30만 원. 대변합계 암산하니까 20만 원.
그럼 잔액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잔액은 어느 변에? 차변에 얼마? 10만 원. 지금 제가 이걸 왜 하는지는 설명 안 드렸고 뭐 하는지는 아시겠죠? 여기는 물론 몇 개 안 되니까 한두 줄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 이게 하루에 한두 개씩 하면 1년이면 수백 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했다고 치고 어쨌든 그 다음 과정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외상매입금. 바쁘니까 그냥. 차변은 없고요. 대변만 20만 원. 그럼 잔액도 그대로 대변에 2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 자본금. 차변에 없고 대변에만 50만 원. 그럼 잔액도 그대로 대변에 5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 매출. 이것도 차변에 없고 대변에만 60만 원. 그대로 잔액도 60만 원. 그리고 매출원가. 차변에만 20만 원. 대변은 없어요. 그럼 잔액도 차변에 20만 원. 마지막 급여. 차변에 18만 원. 대변 없고 잔액도 18만 원. 됐죠? 그리고 여러분은 뭐 줄치는 거는 다 필요 없는데 일단 이렇게 잘 보세요. 줄치는 거 원래는 빨간색으로 쓰는 건데 여러분은 뭐 무시하시고. 자, 중요한 건 자, 이제 차변합계. 차변합계 합계 내보세요. 요런 금액 계산을 앞으로 우리가 더하기 빼기 정도는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자신 없으면 빨리 계산기, 쌀집 계산기. 공학용으로 시험 보러 못 가요. 쌀집 계산기 단순한 거. 가끔 다 있어 이런 데 사지 말고 웬만하면 인터넷이나 이용해서 다 있어는 최대 5천 원이잖아요. 근데 한 7, 8천 원에서 만 원 아니면 만 원 좀 넘는 거 이런 거 사시면 오랫동안 쓸 수 있어요. 어쨌든 178 맞나요? 요거 더하면 110, 130, 150, 178. 자, 중요한 건 가서 봐. 차변합계랑 대변합계 어때요? 똑같죠? 요게 이상해 보여요? 당연해 보여요? 이상해 보여요? 당연해 보여요? 차대변이 맞는 게? 당연해 보여야죠? 앞에서 우리가 거래 이중성, 거래 분계 몇 번 해봤잖아요. 몇 개밖에 안 해봤지만 사실 시간만 되면은 이 생기초만 우리 지난달에 인문 강의 한 달 동안 했지만 한 달 동안 할 때는 지금까지 과정이 한 2주 넘게 걸렸죠. 그죠? 근데 지금은 한 주에 지금 쭉 나가니까 진짜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지금 몇 가지도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결론은 차변합계랑 대변합계가 맞다. 이게 이상해 보이지 않죠. 당연해 보여야 되죠. 자, 이번에는 잔액날 합계. 92, 112, 130인가요? 암산 자신 없으면 빨리 계산기 준비. 대변 110, 130이죠. 자, 보시다시피 잔액은 잔액끼리 어때요? 또 합계가 일치하죠. 바로 이거.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분계와 전기, 분계, 전기를 여기서는 몇 개 되지도 않지만 하루에 한두 개씩만 해도 1년이면 수백 칸. 근데 나중에 주택관리사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했죠. 관리사무소는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달 동안 현금 거래가 2개밖에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차대변 2개씩 4개밖에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씩만 왔다 갔다 해도 한 달에 거의 15개, 20개는 생기겠죠. 그죠? 돈이 왔다 갔다 할 일이 한 달에 20, 30개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0, 30줄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생기면 이 과정도 결코 간단하진 않죠. 물론 요즘은 다 저 프로그램에 분계만 입력해주면 자동으로 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원리니까 다 손으로 하는 걸로 가정하는 거지. 자, 어쨌든 지금처럼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가 바로 시산표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산표잖아요. 그래서 시산표죠. 시산표. 저쪽으로 가보면 시산표. 이쪽으로 다시 시산표. 트라이얼 밸런스 차대변이 합계가 맞냐 안 맞냐 확인해 봐라. 그게 바로 시산표입니다. 결과적으로 차대변 금액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표이다. 책에는 몇 페이지죠? 네, 74, 75. 74쪽 맨 밑에 그리고 75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보세요. 계속 갑니다. 일단 차대변이 맞았다. 됐고.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기가 막히게 계정이 7개밖에 안 되는데 잘 보시면 현금하고 상품은 뭐죠? 뭐에 속하죠? 자산은 잔액이 어느 변에 이슈? 차변에. 자산은 잔액이 차변에 남습니다. 그다음 외상매입금은 부채지요. 부채는 잔액이 대변에 남고 자본금은 자본이지요. 자본도 대변에 남고 매출은
매출은 수익이지요. 대변에 잔액이 남고 매출 원가와 급여는 비용이지요. 자, 어때요 또? 오늘 시작한 거 자산과 비용은 결론은 차변 요소고 부채와 자본과 수익은 대변 요소입니다. 그죠? 계속 반복하던 얘기죠. 근데 만약에 시산표를 했는데 현금이 차변이 아니라 대변이 더 커. 그러면 꽝새 울었죠. 틀린 거야 벌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현금이 차변이 커야지 대변이 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산은 항상 차변에 있어야 된다.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또 있어요. 아직 안 끝났슈. 잘 보세요. 자산은 차변이고 부채 자본 대변, 비용 차변, 수익 대변. 그리고 시산표는 아무 때나 작성하는 게 아니라 기말에 작성합니다. 물론 현실은 매월, 월별로 전산상으로 떠요. 그러니까 1월, 2월 그 월만 집어넣으면 매달 뜹니다. 자동으로. 근데 우리는 손으로 한다고 가정하면 매월 작성할 수도 있지만 우리 회계 기간은 1년이니까 우리 공부할 때는 1년 기준 기말에 합니다. 그럼 이 자산은 기말 현재의 자산이죠. 그죠? 그 다음 부채는 당연히 기말 현재의 부채겠죠. 그런데 자본은 기말이 아니라 기초입니다. 여러분 책에도 써 있을 거예요. 좀 이따 볼게요. 그 다음 총수익과 총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도 아마 시산표 등식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 째려보시면 기말자산 플러스 총비용은 저 앞에다 써놨는데 기말자산 플러스 총비용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총수익이란 말이에요. 그죠? 일단 그런가 보다 하시고 이쪽으로 올게요. 계속 봅니다. 이쪽으로 보세요. 이쪽으로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리고 지금 시산표가 지금은 합계도 적고 잔액도 적었잖아요. 이걸 합계잔액 시산표라고 그래요. 합계잔액 시산표라고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특별함을 없으면 자 이제 앞으로는 잔액만 가지고 시산표를 작성한다고 칠게요. 자 여기 자산, 기말자산, 자산이 여기 현금하고 상품에서 92만 원이죠. 92만 원. 만 단위로 했어요. 만 단위로. 그 다음 기말부채가 얼마죠? 하나밖에 없어. 20만 원. 그 다음 자본은 왜 기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쨌든 기초자본이죠. 그리고 잘 보시면 장사 처음 시작할 때 50만 원 가지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기초자본이에요. 기초자본. 근데 왜 기말을 쓰면 안 되는지 좀 이따 증명해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 총수익이 얼마죠? 60만 원. 그 다음 총비용 얼마? 38만 원. 대차합계 얼마였죠? 차변합계 130, 대변합계 130. 그래서 일치했잖아요. 그죠? 이게 됐죠? 자, 근데 이렇게 차변합계랑 대변합계 일치하니까 오케이, 제대로 한 거야. 이렇게 됐죠? 자, 근데 만약에 합계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합계가 안 맞으면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합계가 안 맞으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그거 합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하려고 작성한 게 뭐라고요? 시산표.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리고 기말자산과 총비용 더한 것은 기말부채와 기초자본과 총수익 더한 것과 일치한다라는 시산표 등식까지 해결됐죠? 자, 이제 하나 더.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합계가 맞으면 오케이. 제대로 했다. 합계가 안 맞으면 뭔가 잘못됐다.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합계가 맞아. 오케이. 고로 오류는 없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합계가 맞으니까 오류는 없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이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아까 제가 했던 예제는 프린트 예제로 풀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전기하고 시산표 작성 이 문제가 아까 프린트 아니지 참. 여기 PPT 예제가 거래 내용이 몇 개였죠? 아까 1월 1일 해서 거래 내용 4개밖에 안 됐잖아요. 4개밖에 없었잖아요. 바쁘니까 4개로 한 거예요, 지금. 근데 만약에 5번이 하나 더 있었어, 밑에. 5번이 하나 더 있었는데 빼먹고 4개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하나를 빼먹었다는 자체가 오류죠. 근데 5개 중에 4개만 하고 마지막 거 안 적었다고 나머지가 이게 다 안 맞으려나요? 보다시피 맞잖아요, 지금. 하나가 더 있었어라도 4개 가지고 해도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합계가 맞다고 해서 잘못된 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정확하다는 맞지만 일단은 대차 합계 맞으니까 오케이. 이건 맞는데 그러니까 오류는 없어. 완벽한 거야.
이건 다른 말이라는 거죠. 빠뜨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여기 아까 저기 분계 중에 18 급여가 18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8만 원이었어. 아니면 거꾸로 이 실제로는 실수 많이 하거든요. 18인데 81로 적는 거지 거꾸로. 81만 원 81만 원 적었어. 그럼 81 적었으면 대차는 어때요? 합계는 81 적어도 합계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합계가 맞다라고 해서 오류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 합계는 맞지만 오류는 있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아주 중요하게 나올 거예요. 책에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그래가지고 78쪽인가? 예, 78쪽이네요. 78쪽에 가로 6번, 78쪽에 가로 6번입니다.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자, 시산표 대차가 불일치되는 오류가 이에 해당된다 그래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1번이 발견할 수 있는 오류고 동그라미 2번 발견할 수 없는 오류. 거기에다 왕별표 4,600억 개 같은 별표 3개 쳐놓으시고요. 자, 시산표가 일치되는 오류. 합계는 맞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기역부터 비역까지 있는데 기역 중에 누락 동글뱅이, 누락 동글뱅이. 그 다음에 니은의 이중 동글뱅이. 나머지는 나중에 보시고 칠판 보세요. 칠판 보세요. 자, 시산표 여기 칠판 보세요. 시산표 기말자산과 총비용, 기말부채, 기초자본, 총수익인데 아까 기말자산이 저기서 92만 원이고 잘 보세요. 92만 원이고 기말부채가 2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총비용이 어디 갔니? 38 총수익이 62였거든요. 그럼 기초자본이 원래 50이었어요. 이래가지고 대차합계가 130이었어요. 지금 맞죠? 일단 여기 보시죠.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이만큼이 뭐라고요? 기말자산. 요만큼이 뭐라고요? 기말부채. 그럼 원래 기본 우리 회계 들어와서 처음 나온 게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라면서요. 여기다 기말이라는 말을 붙여봐. 기말 이렇게 말을 붙여봐요.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이죠. 그럼 기말자산이 얼마예요? 92. 기말부채 얼마예요? 20. 그럼 기말자본 얼마예요? 70이잖아요. 그럼 이만큼이 뭐예요 지금? 기말자본이죠. 근데 여기다 기말자본 적어버리면 대변합계가 안 맞죠. 그러니까 기초자본을 적어야 돼. 그러면 요만큼 차액이 생기죠. 요만큼이 뭘까요? 기말자본은 70이지만 기초자본이 얼마예요 지금? 50이야. 그럼 기초자본이 50인데 기말에 72가 됐으니까 나머지 12만 원만큼 뭐 했구나. 22만 원만큼 뭐 했구나. 돈 벌었구나. 수익이 얼마예요? 60. 비용이 얼마예요? 그럼 이익이 얼마예요? 22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당기순이익에 해당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기다 기말을 적으면 대차가 안 맞아요. 기초를 적어야 돼. 그래서 기초자본. 그래서 기말자산 플러스 총비용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총수익이다. 시산표 등식이 책이 어디 있죠? 책이 어디 있지? 76쪽. 76쪽 위에 쪽에 3분의 1 지점에 네모 박스 안에 잔액 시산표 등식이 보이죠? 찾으셨어요? 그 중에 포인트는 자본이 기초. 자산부채는 기말인데 자본이 기초예요. 그거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포인트는 뭐라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78쪽 맨 밑에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는 차대변이 일치한다. 그러나 오류는 있을 수 있다. 오류는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누락됐거나 중복. 차대변을 동시에 빠뜨려 버거나 아니면 양쪽이 똑같은 걸 두 번 적었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두 번 적었어요. 두 번 적은 게 잘못이지만 대차는 일치하니까 그런 거고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읽어보시면 차대변이 바뀌었다든가 뭐 이런 거거든요. 아니면 계정 과목이 틀렸다든가 상품에 적을 걸 외상매출금 적었다. 과목은 틀려도 금액만 맞추면 돼. 시산표가 할 줄 아는 건 뭘까요? 시산표의 목적이 뭐예요? 차대변 맞추는 거야 그냥. 금액만 맞추는 거야 금액만. 만약에 현금에 적을 걸 당좌예금에 적었다고 해서 합계가 안 맞겠냐?
합계는 맞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되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 이렇게 되면은 치산표 합계가 맞겠냐 안 맞겠냐 생각하면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우면 왜냐하면 중요한 건 시험에는 그대로 안 나오거든요. 시험에는 그대로 안 써 있지 다르게 써 있죠. 그럼 여러분이 그 문제 읽었을 때 아 이거는 시산표 합계가 맞겠다 안 맞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걸 외우려고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시산표 작성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이건 외울 필요도 없어 솔직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험이 잘 나와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한 거는 거래 딸랑 4개짜리 가지고 분개했고 총계정원장에 전기했고 시산표 작성해서 차대변이 맞나 확인까지 했잖아요. 거기까지. 근데 여러분 지금 프린트에는 프린트 페이지를 안 적었는데 프린트에는 지금 예제 3번. 예제 3번이 거래가 7개야. 거래가 7개니까 그 7개를 분개해서 밑에 계정은 총 8개밖에 안 되죠? 8개를 아까 제가 빈 T계정 그려놓고 T자 그려놓고 했듯이 여러분 연습장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날짜 순서대로, 번호 순서대로 하나씩 적어보세요. 그 하다가 열받는다고 막 찢어버리지 말고 천천히 열받지 마시고 처음부터 잘 되진 않으니까 처음 하는 사람들은 8개 계정 쭉 해보시고 그리고 프린트는 마지막 예제 4번은 아직 오늘 설명 안 한 거예요. 시간 다 됐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 장 예제 4번은 아직 안 한 거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예제 3번까지 이렇게 프린트 지금 3장 프린트 3장 곡 있는 것까지만 여러분이 연습 거기는 시산표는 안 써 있어요. 그냥 전기까지만이지 시산표 안 해도 돼요. 시산표는 지금 이해했으면 되는 거니까 안 해도 되고 전기하는 것까지 연습. 그리고 그 앞에 예제 2번이 분계 연습 문제죠. 38문제 그 분계하고 그 예제 3번의 전기 연습까지 오늘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그 마감하는 거 이제 하나만 배우면 생기초 끝나거든요. 생기초 끝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부지런히 진도 빼야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 동안 나간다고 하지만 강의 시간이 몇 시간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제가 말도 빠르죠. 쭉쭉 나가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한 주 빠진다. 그럼 곤란해요. 물론 동영상이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보충할 수도 있는데 억지로라도 여기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는 거랑 동영상만 보는 건 차이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최대한 빠지지 말고 나오시고요. 대신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아프지 마시고 몸 관리 잘 하시고 지금 아침 저녁 추우니까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